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7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진짜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쵸?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니 이제는 잠깐만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28도, 30도 이 정도만 돼도 폭염이라고 너무 덥다고 막 그런 날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본 30도, 이제는 35도까지 가면은 이제 재난 문자로 폭염 경보가 그렇게 오는 때가 됐습니다. 정말 이 기후라는 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말로만 듣던 걸 이제 진짜로 체감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오리지널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핸드폰 쓸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태블릿 쓸 때 그리고 지난번에 좀 다른 영상으로 한번 했었는데 또 이제 이런 구성으로 가는 게 좋다는 피드백도 좀 받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도 이런 모습의 또 팟캐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보기로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산티아고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산티아고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갔다 와서 좀 느낀 점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포스트잇이 떨어졌군요. 제가 전날에 산티아고에 도착을 해서 오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를 잡고 산티아고에서 하루 잤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려고 했었냐면 산티아고에서 그 당일 오후에 마드리드로 출발 그리고 저녁에 밤에 마드리드 도착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하루 숙박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정이 하루 줄어들면서 산티아고를 하루 일찍 도착했다 보니까 산티아고에 체류하는 날이 하루가 늘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산티아고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좀 여유롭게 산티아고라는 도시를 좀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 산티아고의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거나 뭐 명소를 다니거나 했던 것은 아니고 그 대성당에 있었던 곳을 조금 더 돌아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또 먹고 이제 빵이랑 카페라떼를 먹었는데 라떼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순례자 미사를 드리러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전날에 도착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이제 시간상 그러지는 못했고 이 순례자 미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시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11시인가 12시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거기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순례자 미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례자 미사 산티아고 대성당에서 드리는 미사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습은 거대한 향로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어요. 찾아봤을 때는 이제 순례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성수기 때 혹은 주말 같은 때에 그 거대한 향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미사를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향로가 한 이만한 크기, 컵 정도 크기의 향로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미사를 드릴 땐. 근데 진짜 그 위에 달려있는 엄청 거대한 향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드시고서 이거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연기를 밖으로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거대한 향로는 사실상 이거를 사람들의 머리 위를 스윙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던 거죠. 내심 그 향로가 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제 도착한 날도 평일이었고
미사를 드린 날도 평일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향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거대 향로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거대한 오르간의 파이프, 또 정말 화려한 재단 위에 이제 그런 미술품들을 보면서 와, 정말 압도되는 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그 대성당 안에 박물관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박물관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제가 그날 이제 마드리드로 가는 기차를 타는 시간이 한 7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시 보통 이제 시간에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산티아고에 좀 오래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얼른 집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도 그 산티아고라는 곳에는 더 머무르고 싶지 않다, 더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가득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방을 계속 메고 며칠을 이렇게 몇십 킬로를 걸어왔는데, 100킬로를 넘게 걸어왔는데, 그 가방을 메고 이 관광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사가 끝나고 바로 산티아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혹시나 몰라서 이제 얘기를 했죠. 매표소에 가가지고 제가 오늘 예매를 했는데 혹시 이름편으로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확인을 조금 해보시더니 이 표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차역 안에 있는 매점에 가서 또 간단하게 주전부리를 먹고 이제 전날 그리고 당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좀 할 거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좀 보내기도 했었죠. 근데 좀 다행이었던 거는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저는 도착한 날에 우비를 쓰고 싶지는 않았기도 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날에 뭐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고 어디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어쨌든 역까지 와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이 빗속을 뚫고 와야 되는데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비가 오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더라죠.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찰구로 향해서 기차를 타고서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했던 거는 거의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 기차가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애초에 산티아고에 늦게 도착을 한 바람에 좀 늦게 출발을 해서 12시에 넘어서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고, 산티아고, 그러니까 사리아, 제일 처음에 마드리드에서 사리아로 출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마르틴 역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마르틴 역에서 숙소가 있는 솔역까지 또 이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고 솔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숙소를 향하게 됩니다. 이 솔역에 내렸을 때 시간이 12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내려서 정말 우리나라의 번화가와 정말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말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하신 분도 정말 많으시고 친구분들과 놀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의 술력도 정말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술에 취해가지고 웃으면서 떠들고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조심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외지인, 심지어 동양인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여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공사 중인 이 솔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득 있는 이곳에서 잘못했다가는 이거 골목으로 끌려갈 수도 있겠는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찬 걸음으로 나는 쉽게 넘어가지 않지, 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열심히 걸어서 숙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잘 도착해서 또 그날 짐을 풀고 한번 푹 쉬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솔역 가기 직전에 있는 마요르 광장에 또 들렀어요. 제가 사리아로 가기 전에 이제 마요르 광장에서 파이브 가이즈를 이제 포장을 해서 먹었었죠. 근데 그날은 이제 여기에서 파는 음식, 체인점에서 파는 음식이 아닌 여기에서 파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마요르 광장 주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을 한번 둘러보다가 이제 또 수제버거를 파는 곳이 있길래 신나서 또 수제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해가 강렬하게 내리쬐는 야외 테이블 아래서 수제버거와 오렌지 주스를 또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오렌지 주스는 여기가 또
체인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길에서 먹었던 거랑 또 완전 다른 맛이었어요. 되게 시고 막 그렇게 제가 와 진짜 맛있다라고 느꼈었던 그런 맛은 아니었습니다. 좀 아쉬웠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처음에 제가 크레덴시아를 받은 곳이 이제 이 마드리드에 있는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드리드에 있는 성당에 제가 크레덴시아를 받은 성당에 다시 찾아갔어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번역기로 제가 당신께서 주신 친절함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게 잘 순례를 마치고 올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번역기를 들고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크레덴시아를 발급해 주신 이제 성당 관계자분을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바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푹 쉬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시면서 되게 인자하신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남기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마드리드에서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알무데나 성당을 가고 그 알무데나 성당 앞에 있는 이제 마드리드 왕궁인 그쪽 이제 플라자를 갔거든요. 또 왕궁 앞에서는 수많은 학생들과 관광을 온, 그리고 틱톡을 찍는 학생들과,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처럼 보이는 분들, 거기 앉아서 책을 읽으시는 분, 그리고 버스킹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셨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좀 구경을 하다가 알무데나 성당에 한번 또 들어가 보고 했었죠. 알무데나 성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성당에 가면은 초를 켤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초를 이제 1,000원 정도의 기부금을 주고서 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초를 켤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알무데나 성당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조금 달랐던 점은 LED 초로 돼 있더라고요. 뭔가 아쉬웠던 거는 이 촛불의 흔들림이나 이 촛불이 주는 따뜻함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으면은 LED의 불빛이 들어오는 형식이다 보니까 뭔가 따뜻함과 이 일렁임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알무데나 성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알무데나 성당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역으로 가서 제가 처음에 왔었던 길과 정반대로 이제 마드리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공항에 잘 도착해서 좀 약간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체크인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향했죠. 파리에 도착한 시간은 한 11시 30분 정도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시에서 11시 30분 정도였는데 제가 다음날 11시에 한국행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시간 정도를 그곳에서 체류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이때 원래는 파리에서 경유를 할 때 12시간을 좀 나가서 비퍼 선라이즈처럼 좀 관광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파리에 경유했던 거는 이제 새벽 시간대였고,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였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 파리에서 좀 거친 이런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가지는 못했고, 그 안에서 소파 같은데 이제 누워가지고 잠을 좀 청했죠. 쪽잠을 청했죠. 이미 그 순례길에서 단련된 숙면을 가지고 온 덕분에 뭐 잠은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잤던 것 같습니다. 몸을 많이 구겨서 자기는 했지만 못 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자진 못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잘 도착해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곳 앞에 앉아 있었는데 메일이 갑자기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메일을 보니까 이제 제가 타는 에어프랑스에서 날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시간에 날라올 만한 메일이 없거든요. 전 이미 체크인도 다 마쳤고 수화물도 다 맡겼고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기다리면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건데, 왜 에어프랑스에서 메일이 왔자고 열어보니까 죄송합니다 같은 이제 단어들이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지연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그냥 뭐 한 2시간 3시간 지연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13시간 정도가 지연이 됐던 거였습니다. 원래 출발 시간보다 12시간 정도가 지연이 됐던 거라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이제 다시 가서 물어보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하시더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지연이 된 게 맞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모든 물건은 수화물에 있고 제가 가진 거는 힙색과 태블릿 뿐이었는데, 그래서 저 여기 전날 밤부터 있었는데 씻게라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엄청난 지연으로 인해 라운지에도 사람이 꽉 찬 덕분에 그 제공은 참 죄송하다,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공항에서 또 12시간을 추가로 버텨냈죠. 진짜 가만히 앉아서 계속 넷플릭스 보고 그 받은 바우처로 그냥 음식 사 먹고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또 기다리고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왔어요. 비행기 내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잤습니다. 인천으로 오고니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크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공항은 왜냐하면 사실 어느 데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곳들이라든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인천에 온 게 맞나? 너무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또 데리러 와주신 덕분에 아버지 차를 타고 도로를 이제 나가는데 도로 자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가로등 불빛이라든지 도로를 달리고 있는 무수한 차들이라든지 다른 점이 있더라면 표지판에 적혀있는 한글뿐이었겠죠. 근데도 크게 실감이 나지 않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집 앞에 집 근처에 내려주시고 일을 보시러 이제 다른 곳에 잠깐 가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 약 3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이 거리가 참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랜만에 걷는 이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저희 집 빌라 건물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집에 이제 들어왔죠. 집에 들어오니까 그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친구 집을 놀러 가면 그 친구 집에서 나는 어떤 냄새가 있거든요. 어느 친구 집을 가나 나는 그런 냄새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열흘 동안 스페인에서 계속 걷고 그곳 사람들의 채취를 맡고 그곳에서 나는 냄새들, 향기들을 맡고 오다 보니까 되게 이 냄새마저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잘 들어와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새롭다, 마치 이사로 온 것처럼 참 새로운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짐을 풀어놨죠. 그렇게 제 산티아고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산티아고의 여정이 그렇게 긴 여정은 아니었어요. 총 열흘, 그러니까 비행기 인천에서 출발한 것부터 다시 인천에 도착한 것까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총 5일의 순례길을 걸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4일의 순례길을 걸었죠. 원래 일정은 5일을 계획했었으나 하루 앞당겨서 더 많이 걸은 덕분에 4일 동안 걷게 되었고, 4일이란 시간을 걷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절반 조금 넘는 정도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작은 날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프랑스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조금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를 성공했다, 그리고 여기를 다녀왔다라는 거는 꽤 좀 자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이제 인증서, 순례 인증서 같은 것도 막 벽에 붙여놓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얻어서 왔나? 이거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했을 때 솔직히 목적 없이 출발을 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가는 거지? 무엇을 위해 가는 거지? 내가 정말 여기에서 어떤 이곳의 역사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사실 스페인에 어떤 관광 명소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진짜 몇 개 손에 꼽는 정도였죠. 그래가지고
무엇을 얻으러 가는지도 모른 채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죠. 그냥 내가 가고 싶었으니까. 내가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이었으니까. 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냥 제가 이끄는 대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도 정말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한 덕분에 출발하기 2주 전에야 비행기를 예매를 했으니까 어쨌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뭔가 얻어서 올 거라는 이런 진취적인 목표는 없었어요. 이게 사실 어디를 간다, 여행을 간다, 특히나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유럽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내가 얻어서 와야 된다거나 뭔가를 깨닫고서 와야 된다거나 시야가 트여져서 와야 된다거나 같은 무언가를 챙겨서 와야 된다라는 강박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은 서울 좀 가보고 싶으니까 오늘은 저기 오랜만에 저희 종로나 한번 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였는데 사실 종로 갈 때 내가 종로에 가서 경복궁 가서 이 조선시대 문화를 내가 다 답습해 오겠어, 내가 다 학습해서 오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스페인 여행도 사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으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첫 출발이. 그러다 보니까 길 위에서 되게 방황을 했었어요. 길을 잃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 걷고 있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방황을 좀 했었죠. 그래가지고 영상이라도 남겨볼까 하면서 막 영상도 많이 찍어보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어보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쳐보고 인사도 많이 건네보고 먼저 말도 걸어보고 먼저 말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응원을 받아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일단 영상 촬영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두 번째 날 걸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포르토마린에서 팔라스테레이까지 가면서 만난 이탈리아 순례자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께서는 정말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서 걸으셨거든요. 어떤 힘든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팔짱을 낀 채로 골똘히 뭔가 생각을 하시면서 걷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카메라를 잠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방에 넣어놓고 저도 제 모습에 집중하면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내 걸음걸이는 어떻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가고 있지? 나는 어떤 마음이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의 분위기는 어떻고 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원래 지금 한국에 있었더라면 어떤 걸 하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걸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힘든 일이 해결돼서 분명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이 힘든 일을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줬을 때 그때 풀리는 마음도 분명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길 위에서 내 생각들을 풀어놓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 산티아고를 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제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한국에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제가 만드는 영상들, 제가 쓰는 글들, 제가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확신이 많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라스테레에서 아루스아까지 갔을 때 만났었던 그 멜리데의 할머니 분께 받은 리액션에서도 제 스스로를 많이 탓하고 많이 좌절하고 그런 감정을 느꼈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런 경험들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돌아보고 집중해보고 뭐가 더 나은지 생각해볼 시간을 충분히 얻고서 하다 보니까 진짜 한국에 돌아가면은 용기를 내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가 이것들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어떤 좌절의 요인들, 좌절할 것 같다라는 요인들, 오지 않은 실패의 원인들 같은 것들에 있어서 너무 매달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견본이 막 엄청 터서 왔다라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제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정리를 하고 올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여행은 아니었어요. 어떤 뭐 여행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행기를 쓰시는 분들처럼 뭔가 극적인 일을 겪거나 극적인 만남을 겪거나 아니면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고, 제가 이 좌절감에 빠져있던 시기에서 다시 저를 꺼내준, 정확히 말하면 나를 꺼낼 때 같이 도움을 준 일들 중에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시 순례길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저는 꼭 프랑스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이 순례길 위에서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 뭐 마드리드에서 도착해서 만났던 파이브 가이즈 직원, 성당 관계자,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준 시민, 그리고 순례길 위에 이탈리아 순례자분, 침묵의 서약을 지키시는 분, 당나귀를 끌고 다니시던 분, 뭐 이런저런 모든 분들, 한국인 순례자분, 그 모든 분들, 저한테 인사를 해주셨던 분, 저한테 클락션을 울리고 가시던 분들, 저한테 먹을 걸 주시던 분들,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주셨던 주민분들, 도착했을 때 저한테 엄지를 보여줬던 외국인 순례자분, 그리고 저한테 인증서를 발급해주신 한국인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길 위에서 있었던 그분들 덕분에 정말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진짜 평화롭게 저를 위해서 저한테 집중해서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으니까요. 순례길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드리드에서, 인천에서 마드리드, 마드리드에서 사리아,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린, 포르토마린에서 팔라스테레이, 팔라스테레이에서 아르수아, 아르수아에서 산티아고, 산티아고에서 다시 마드리드, 마드리드에서 인천까지. 오는 이 여행 기간에 정말 고생했다는 저한테 인사를 남기면서 3월달에 갔는데 8월까지 이 얘기를 우려먹는 것까지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면서 산티아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티아고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언젠가 나중에 또 처음부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시리즈는 산티아고 얘기가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들고서 찾아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얘기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지만 솔직히 산티아고 얘기는 좀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다음에는 다른 얘기로, 여행기가 아닌 그냥 제 일상 얘기로 찾아올 것 같아요. 제 일상 얘기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을 이미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당신께 좋은 일로 돌아오길 바라고, 주무실 때 들으시는 분들께는 좋은 밤이 되시길, 좋은 꿈을 꾸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